혹시 골프장이나 인도어 연습장에 가면 유독 목소리가 큰 아저씨들 자주 보시지 않나요? 헤드업하지 마라. 스윙이 그게 뭐냐 하면서 사방에 쩌렁쩌렁 훈수를 두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가상의 인물 신도시 김 부장님도 딱 그런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대기업 부장에다가 필드 위에서도 아주 기세등등해 보였죠. 그런데 과연 김 부장님의 속마음도 그렇게 담담하고 행복했을까요? 사실 그 김 부장님은 며칠 전 연습장 구석에서 레슨을 마치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심리 전문가가 그 모습을 우연히 보고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죠.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김 부장님이 붉어진 눈시울로 털어놓은 속마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회사에서도 밀려나는 기분이고요. 골프장에서라도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제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아저씨들의 서글픈 조산입니다. 우리 아저씨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나이를 먹은 남자들도 똑같이 힘들고 지치는데 말이죠.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이상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한다. 남자는 어떤 순간에도 약해 보이면 끝장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외로워도 전혀 외롭지 않은 척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면 속에 자신을 구겨넣고 살다 보니 정작 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완전히 까먹어버린 겁니다. 슬플 때 울지 못하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연습만 평생 해온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속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도구가 생깁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 기운을 빌려야 겨우 속얘기가 나오는데 그마저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압력 때문에 다정하게 나오지 못하고 주정이나 거친 행패로 터져나와 버리곤 하죠. 차라리 평소에 시원하게 한번 우는 게 100배 1000배는 건강한 법인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년 남성들이 모이는 장소, 특히 골프장이나 연습장 같은 곳은 순식간에 정글이 되어버립니다. 3명, 4명이 모이면 서로 화합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명함을 따지고 지평수를 비교하면서 서열부터 정리하려고 듭니다. 수컷들의 슬픈 본능일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저 친구보다 내가 못나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라이버를 장착하고 굳이 안 써도 되는 단단한 샤프트를 꽂으며 스스로를 단단히 무장하는 겁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이런 중년 남성들의 심리를 두고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남성 심리학 같은 거창하고 대단한 건 없다고 말이죠. 대신 아동 심리학을 보면 중년 남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덩치 큰 어른이고 머리숱이 희끗희끗할 뿐이지 그 속은 여전히 칭찬에 목마르고 장난감이 필요한 아이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 프로가 회원님 오늘의 스윙 템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완전히 프로 선수 같으세요 하고 칭찬 한마디 건네면 그날 하루 종일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룰루랄라 집으로 향하지 않으시나요? 중년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칭찬에 날개를 다는 소년들입니다.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그 대단치도 않은 칭찬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필드 위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오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에게는 반드시 자신만의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게 값비싼 골프채든 새벽바람 맞으며 들고 나가는 낚싯대든 주말마다 정성스럽게 닦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든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삶을 통째로 바쳐온 아저씨들에게 그런 마음의 대피소 같은 장난감마저 없다면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대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진짜 비극은 이렇게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버티는 아저씨들이 가장 가깝고 소중히 할 가정에서조차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혹시 집에서 아내를 부르거나 밖에서 소개할 때 우리 와이프가 말이야 혹은 내 마누라가라는 표현을 쉽게 쓰고 계시진 않나요? 호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표면적인 힘입니다. 마누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주 친근한 뜻도 있지만 배우자를 낮추어 부르는 뉘앙스도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와이프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편리한 핑계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쉽게 무례해집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툭 부딪히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왜 매일 밤 내 지친 몸과 마음을 뉘어주는 따뜻한 집에서는 소중한 가족에게 뾰족한 가시를 들이대며 기싸움을 벌이는 걸까요?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산다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같은 날카로운 칼날로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꼭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를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는 반려자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 짝 반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사람인 견 옆에 절반 반자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소중한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이 사람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컵 두 개를 아주 바짝 밀착시켜 놓으면 작은 충격에도 서로 부딪혀 쉽게 깨지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중이라는 선을 지켜주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마음 치료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심리 전문가가 군부대 상담실을 운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병사들이 마음을 쉬러 오는 공간에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준비해 두었는데 매주 어떤 한 병사가 자기가 받은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구석에 조용히 반납해두고 가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전문가의 마음속에는 순간 얄미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요즘 군대가 편해지니까 배가 불렀구나. 남들은 귀하게 먹는 간식을 먹기 싫다고 그냥 반납하다니 참 이기적이다라고 속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 그 병사를 불러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는 왜 간식을 먹지 않고 매번 반납하는 거냐? 그러자 그 병사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꺼낸 대답은 전문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위안말기이십니다. 저는 종교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상담실 구석에 차마 손대지 않은 가장 귀한 과자를 올리고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순간 심리 전문가는 평생 동안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누군가를 오직 내 좁은 시선과 가벼운 견해로 섣불리 판단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전문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비친 모습만으로 타인의 삶을 단정짓지 않겠다고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을 판단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기적이야. 기성세대는 꽉 막혔어. 우리 안에는 늘 불만만 많아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만든 선입견의 틀 속에 타인을 가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상대방이 가진 진짜 외로움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들 위해서 동반자가 멋진 티샷을 날렸을 때 아낌없이 목청껏 굿샷을 외쳐주는 것처럼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의 귀한 절반인 아내에게 남편에게 먼저 다정하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고마워요. 그 짧고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어쩌면 평생 동안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아프지 않은 척 버텨온 중년의 메마른 마음에 가장 커다란 인생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